지금부터 여러분 교재 130쪽에 있는 확률의 법칙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건의 연산이 있듯이 이 확률도 이런 사건을 바탕으로 한 그 확률들의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사건 법칙, 그 다음에 곱셈 법칙, 확률도 곱셈 법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법칙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확률적인 관계를 가지치기 하듯이 해서 확률 추리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 확률, 그러니까 사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전 확률이 아닌 사후 확률을 구하는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계속 이어서 이 CH04 R 소스 파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사건 법칙. 그래서 A의 여집합, 그래서 A의 컴플리먼트라고 했죠. 이 A의 컴플리먼트에 대한 확률은 1에서 A 확률을 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사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의 여사건은 AC 해서 set diff 했죠.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S에서 A를 set diff로 해서 구하면 이게 A의 여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사건. 사건에 의해 여사건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사건에 대한 확률은 PROB AC로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A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면 그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 빼기 prop A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 S에서 눈금 4개 합한 것이 15 이상인 거, 그것이 A였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set diff 여사건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A의 여집합은 4개의 눈금을 더한 것이 15보다 작은 것이 되겠죠. 그랬을 때 확률, 그러면 0.556327가 집합 A의 여사건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A의 사건 A의 확률을 알고 있다면 1-PROB A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의 결과가 같죠. 이걸 우리가 여사건 법칙이라고 한다. 요거죠. 집합 B도 한번 해볼게요. 집합 B의 여사건 샘플 스페이스 S, B 해서 set diff, 이게 BC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prop BC 구해보면 B와 C는 B가 이것이 B도 우리가 안 했나요? 이거 B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안 했나봐요. 그래서 diff B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그래서 0.443678이 됐고 1-prop B 하면 0.443678 똑같네요. 예. 그래서 prop B 해볼게요. prop B 이거를 0.556327이죠. 1 빼기 0.556327이가 요거라는 거죠. 또 집합 C도 한번 해볼게요. C prop C C 여집합의 확률 1-prop B C 하면 0.5 D도 0.5일 거예요. 이게 짝수 홀수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어떤 집합의 확률을 알고 있으면 그 집합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것이 여사건 확률이고, 그것은 1 빼기 그 집합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여사건 법칙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림으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확률의 곱셈 법칙입니다. 이 곱셈 법칙은 이렇게 A 교집합 B, A 교집합의 B의 확률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앞에 A죠. 그 확률 A를 곱하고 요 A가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PB 기분 A, 또는 PB를 먼저 알고 PA 기분 B, 요렇게 했을 때 요게 같다는 거예요. 즉 요겁니다.
P, B 기분 A 곱하기 PA는 PA 기분 B 곱하기 PB다. 아이고 이건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이거는 계산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걸 공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그랬을 때 이게 A 교집합 B의 확률이다. 이거는 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해볼게요. A 교집합 C의 확률은 PA 곱하기 PCA 기분 B, 기분 A 또는 PC 곱하기 PA 기분 C 이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 구한 거거든. 이게 바로 이거죠. AC가 A 교집합 C니까 그 사건에 대한 확률. 근데 이거는 A가 일어날 확률에 C 기분 A 또는 C가 일어날 확률에 A 기분 C. 이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게 똑같은 표현이란 거예요. 이게 prop AC, prop C 기분 A 곱하기 prop A, 또 prop A 곱하기 A, 기분 C, prop C. 요 세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곱셈 법칙이에요. 뭐 A, D, B, C, B, D 이거 다 똑같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AD 와 A와 D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게 AD죠. 그거는 A가 일어날 확률에 그 다음에 이어서 D가 일어날 확률 0.25고요. 또 D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가 이어서 일어날 확률 0.25. 그래서 이 세 개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곱셈 법칙. 역시 여기도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호 베타적인 사건을 했죠. 상호 베타적인 사건은 뭐예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거. 공집합인 걸 우리가 상호 베타적이라고 그래요. A 교집합과 B의 A 집합과 B의 교집합이 요소가 없는 거, 공집합이 되는 거, 그걸 우리가 A와 B는 상호 베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독립사건이 있어요. 독립사건. 이 독립사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PA 기분 B는 PA야. 그러니까 B가 먼저 일어났더라도 그냥 A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못 미쳐. 또 B가 안 일어나고 A가 나는 거. 이걸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독립사건이라고 해요. 뭐가? A와 B가 독립사건이다. 또 A, B 기분 A, PB. P 기분 A, C, PB. 그러면 A와 B가 독립사건이다. 이럴 때 요게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A 확률과 B 확률을 그냥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럴 때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 독립사건이다.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사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상호베타적이라는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상호베타적은 어떻다고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에요. 그러면 A와 B가 상호베타적이다. 근데 독립사건은 뭐야? 이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재에 독립사건에서의 곱셈 법칙 예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안 했는데 실습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종속사건인 경우는 이게 같지 않은 거예요. PA 교집합 B가 PA와 PB와 다를 때 한번 해볼게요. PAB 0이거든요. 이거는 확률 A와 확률 B로 하니까 이거죠. 또 CD는 어떨까요? 사건 C와 사건 D는 어떨까요? 다르죠. PCD가 C와 D의 교집합의 확률이거든요. 0이고 PC와 PD를 곱한 게 0.25예요. 그럼 다르죠. 그래서 C 사건과 D 사건은 독립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어때요? AC도 해볼게요. AC도 A와 C의 교집합의 확률이 교사건의 확률이 0.1936728입니다. 근데
두 사건의 각각의 확률을 곱했더니 0.21836사예요. 그럼 이거는 독립사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C는 종속사건이 되는 겁니다. 또 사건 이거도 다 이게 종속사건이에요. 지금 좀 전에 얘들은 우리 지금 처음에 예를 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확률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 샘플 스페이스와 사건들은 다 이게 종속사건인 거예요. 독립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독립사건을 이걸 실습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AC 했고 AD도 해볼게요. AD. A와 D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0.25인데 A 확률과 D 확률을 곱하면 0.2218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A와 D가 독립사건이 아니고 종속사건이다. 또 B와 C도 해보면 확률이 다르죠. B, C의 확률이 B의 확률과 C의 확률을 곱한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값이. 그러면 B와 C 사건은 종속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B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P 이거 프랍 D 해볼게요. 다르죠? 0.25하고 0.278163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종속사건 같으면 독립사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건 상호 베타적이다. 이거 상호 베타적이다 얘기하는 때는 이렇게 확률이 제로이면 상호 베타적이란 말 쓰고 종속이라면 이렇게 곱했을 때 교집합이 이거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이 같으면 독립적이라는 거죠. 다르면 종속적인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확률의 덧셈 법칙입니다. 요거 A와 B의 합사건, A와 B의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이걸 이런 합사건에 대한 사건을 구해도 되지만 혹시 우리가 그냥 A의 확률과 B의 확률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건 A와 사건 B의 덧셈의 법칙이다. 확률의 덧셈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합사건은 유니온 함수를 썼죠. 그래서 사건 A와 B의 유니온, 그래서 AUB 해서 이렇게 변수를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사건이에요. 이 합사건의 확률은 1이네요. 1입니다. 그러면 프랍 A와 프랍 B에서 A, B를 확률을 빼보겠습니다. 이거 앞에 다 구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1이 되네요. 프랍 A, U, B하고 프랍 A 플러스 프랍 B 마이너스 PAB.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사건 A와 사건 B의 덧셈 법칙으로 해서 확률을 구한 겁니다. 이거는 A 합집합 C는 사건 A와 사건 C의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한번 볼게요. 유니온으로 사건을 합했고요. 이 확률 한 번에 이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해봤어요. 그리고 0.75 나왔습니다. 근데 이 법칙에 의해서 사건 A의 확률과 C의 확률 빼기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실행해봤더니 0.75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즉 요식과 요식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덧셈 법칙에 의해서 같은 거예요. 그리고 A와 D의 합사건 또 볼게요. 합사건은 먼저 해야죠. 이거를 유니온 A, D 그래서 AU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것의 AUD의 확률을 0.693672이네요. A 확률과 D 확률 빼기 AD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래서 0.693672 똑같네요.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죠. 요게 A와 B가 상호 베타적 사건이면 이게 얼마죠? 상호 베타적이면 0이죠. 0이죠?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가 상호 베타적이면 A와 B의 합사건은 사건 A와 사건 B의 확률을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A와 B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더한 것 같으면 사건 A와 사건 B는 배반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